조선 후기 한눈에 보기.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시대를 말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이 7년 동안 두 차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전쟁이었고, 병자호란은 명나라 이후 중국에 탄생한 청나라와 조선이 싸운 전쟁이었지요. 두 차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전쟁 후 변화했던 조선 후기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양반들은 전쟁이 나자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이에 실망한 백성들은 왕이든 양반이든 자신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크게 흔들렸어요. 탈을 쓰고 양반을 조롱하는 탈춤을 비롯한 서민 문화들도 이때 발달하게 되었지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의 인구는 감소하고 토지는 황폐화됐고 많은 문화재가 불탔어요. 양반님들 나오신다. 양반네들 세처 숙소는 이곳으로 하면 어떻겠소? 하늘이 훤히 보이는 돼지우리가 딱이지 않소? 그래. 전쟁 나면 도망이나 가는 양반이 뭐 별거냐? 한편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를 보내어 도와줬어요. 하지만 일본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조총과 훈련을 많이 한 군사를 이용해 싸웠지요. 비록 조선과 명나라가 힘을 합쳐 일본을 물리쳤지만 임진왜란으로 명나라의 힘은 많이 약해졌어요. 그 틈에 힘이 강해진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조선에게 자신의 신하나라가 되라고 요구했어요. 100년 넘게 명나라를 따르던 조선은 청나라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병자호란이 발생했지요. 아무리 힘이 세졌다고 해도 오랑캐의 나라인 청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경의 말이 맞소. 100년을 섬긴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조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청나라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인조는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후 효종이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청나라 정벌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조선의 왕은 이곳 삼전도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항복하라. 조선의 왕인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백성들은 어찌 알고. 이후 영조는 다시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암행어사를 보내 탐관오리들을 혼냈지요. 당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의 신하들은 반드시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리학 경전 해석을 놓고 파가 나뉘어 늘 싸웠지요. 이를 붕당이라고 해요. 영조는 신하들이 서로 도와야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싸움을 막고 의견을 조정해주는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영조의 정책을 이어가며 당파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인재를 뽑기도 했어요. 또 이 시기에는 성리학보다 현실 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약용과 박지원 같은 이들을 실학자라고 해요. 이처럼 영조 정조 이후 조선은 전쟁의 폐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현실에 중요한 것은 바로 농사일세.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네. 이제는 우리도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네. 화폐를 사용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청나라와의 무역을 실시해야 우리의 힘도 강해질 걸세.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인해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르며 조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여 년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세도 정치는 왕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정치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왕의 어머니가 어린 왕을 대신하면서 왕은 힘이 약해지고 어머니의 가문이 정치를 이끌게 됩니다. 세도가는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뇌물을 관리가 된 자들은 또다시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왕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되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도 정치를 주도했던 가문을 조정해서 쫓아내고 양반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개혁을 실시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세계적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서양의 배들이 물건을 팔고 식민지를 얻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조선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교역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유교적 소양이 없는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굳게 닫아 다른 나라와 통상 및 교역을 거부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고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 근대화가 늦어졌어요. 결국은 일본의 계략에 의해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이때부터 조선은 다른 나라와 통상을 시작했고 항구를 개방한 시점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지요. 조선. 이제 항구를 열고 우리와 무역을 하는 게 어때? 우리 조선은 예의를 모르는 서양 오랑캐와는 교역하지 않는다. 적화비를 세우고 항구를 굳게 닫아라. 그래도 조선처럼 한 나라를 500년 동안 유지한 왕조는 드물어요.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안정적인 통치로 세계사적 변화에 무심했던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